예산 바인더가 아니라 현금 바인더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예산을 잡게 되었는지 이제 30대 1인 가구의 뭐 예산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현금 흐름표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엑셀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이건 매월 프린트를 하고 제가 수시로 보고 있는 항목들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일단 프린트용으로 공유용으로 해서 여기 다 비어 있는데 일단 지출 부분을 보면 저는 여기에 비소비성 지출, 소비성 지출로 크게 나누고 소비성 지출도 고정으로 나가는 거랑 이제 제가 비상금처럼 가지고 있는 그 지출하는 항목, 그리고 여기 변동 지출은 제가 현금 바인더에 놓고 쓰는 금액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적은 부분이죠. 네, 이제 비소비성 지출부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저축성 보험이 사실은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인데 제가 이게 들어간 지 한 4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도 적금도 못 들고 넣었다 하면 다 해지하고 했기 때문에 돈을 너무 못 모아서 이게 좀 일찍 계약하면 원금 회수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억지로 저축을 하려고 만든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4년 정도 넣었나 봐요. 유지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비효율적인 보험이다. 정말 현실의 그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여기 이게 회사가 있구나, 욕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모든 이제 이런 종신보험이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이런 건 뭐 돈 많으신 분들이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넣는 거지, 뭐 이자를 받기 위해서라거나 뭐 목돈을 만들겠다 그런 목적의 저축은 아니다. 저는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해서 억지로 들었던 그런 보험이고요. 청약 넣고 있고, 이제 26주 적금 같은 경우는 제가 26주를 한 달로 환산을 해서 이제 대략 들어가는 금액을 예산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적금 들고 있는 거랑 매주 화요일날 한 주씩 두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잡아 놓은 거고요. 금액이 꽤 돼요. 여기가 숨이 막히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고 이제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대 치고는 보험이 좀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근데 저도 막 20대 때부터 들었던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실비보험 하나만 한 20살 때인가 이제 부모님이 들어주셨던 거를 20살 초반에 제가 출가를 하면서 다 가지고 왔던 보험이고, 이게 갱신형이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험료를 이때까지 타보질 않았어요. 뭐 수익을 맞는다던가 해도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갱신형 돈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다 받아야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다 떼가지고 이제 뭐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플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좀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운전자 보험, 이거는 뭐 운전하니까 갖고 있는 거고, 얘도 최근에 그 민식이법 때문에 최근에 보험을 교체를 했어요. 한 12,000원 정도 들었던 건데 이제 보상 금액이랑 다 몰려가지고
최근에 교체를 하면서 이전 거는 10 얼마 정도 환급을 받았고, 그리고 암보험이나 뭐 이런 혈관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가족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30대에 암보험을 하나 들었고, 이제 30대 중반 지나면서 하나씩 추가를 했고, 이제 암보험은 이게 중복 보장이 되다 보니까 얘는 갱신형이고 얘는 비갱신형인데, 최근에 비갱신형으로 해서 든지 이거는 몇 달 안 됐어요. 최근에 제가 보험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껴가지고 뭐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곧 40대가 될 거고 하기 때문에 하나씩 슬슬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뭐 충치치료나 이런 거 따로고 보철치료 따로인데, 왜냐면 부모님이 치아도 많이 안 좋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때까지는 충치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30대 들어서면서 슬슬 좀 불편하다 좀 요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최근에 좀 크게 받아먹었고요. 힘들었어요 아주. 보험 이제 가족력이 있다던가 이제 물려받은 게 좀 그렇다 하면 저렴하더라도 이제 하나씩 들어놓는 걸로. 네, 그러니까 2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하나씩. 그래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넣고 그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보장을 받고 해지를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아마 이빨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통신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달 전까지 16만원이 나갔어요. 근데 요금제를 한번 바꾸면서 14만원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달부터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이 끝나가지고 이제 11만원으로 됐는데, 인터넷 핸드폰 요금제 같은 경우는 저는 9만원짜리를 쓰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고요. 근데 그것도 다 이것저것 할인 받아가지고 한 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만원? 4만원 정도가 인터넷 TV 요금제로 있고, 뭐 생활비 아끼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핸드폰부터 다 알뜰 요금제로 다 갈아타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또 결합이 돼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패드가 셀룰러 모델인데요. 그 셀룰러를 따로 신청하려면 한 2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부가 요금제 신청을 해서. 근데 이제 8만원인가 9만원짜리 이상 요금제를 쓰면 1회선이 무료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패드를 무료로 올려서 쓰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 개인 공부 구독료고요. 애플은 이 패드 때문에, 그 패드가 256이라서 웹하드가 필요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신한플레이 쿠폰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원이 아니라 한 9,9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결제를 하면 한 달에 초랑 월 말에 그 주유 쿠폰 5,000원짜리를 줘야 2장, 한 달에 2장 해서, 그거는 딱 정해진 기간에 2주씩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만 해도 벌써 만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CGV 쿠폰 7,000원짜리인가 주는 게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세차 쿠폰 3,000원짜리를 줘요. 그것만 해도 저는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결제를 했던 건데, 지금 운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제가 10월달에 출근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차 타고 한 10분 정도?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주유를 한 번 하면 한 달 정도 타서 얘가 지금 의미가 있나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제 일단 정해진 줄지 않는 고정 지출이고, 이거는 다 카드 결제로 자동 결제로 다 돌려놓은 상태예요. 보면 이제 KT 요금제 같은 경우에 현대카드에서 할인을 받으니까
현대카드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를 해야 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춘다고 여기에다 결제를 해놨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카드 한도가 좀 크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안 쓰면은 또 해지가 되고 다시 만들려면 또 조회를 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주기적으로 하고, 또 통장 쪼개기 같이 다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 뭐 공부나 이런 거 다 분류를 시켜놓은 거라서 이렇게 나눠서 결제를 하고 있고, 얘는 변하지 않는 저의 고정 지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적립소비 같은 경우는 제가 비상금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고 이제 여기 저희가 현금 바인더에 정해진 금액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금 생활에서는 갑작스러운 그런 지출, 그리고 목돈 지출이 저는 완벽하게 제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돈이 훅 나가고 또 훅 나가고 그렇게 되면 나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한번 빵꾸 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경조사 뭐 이런 거 사실 이제는 많지는 않아요. 어디 가거나 뭐 이런 게 많진 않은데, 뭐 그래도 뭐 작게나마 뭐 감사 선물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생일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아니면 뭐 가끔 뭐 커피 한 잔 모임으로 마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 네, 경조사도 요즘에는 뭐 결혼식 가도 축의금 기본 10만원부터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이거를 K뱅크 그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비도 이것도 제가 뭐 혹시나 나중에 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뭐를 또 배우고 싶다고 할 때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이 유튜브랑 애플이랑 합쳐서 15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이거는 또 K뱅크에 따로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가전이나 뭐 미용 의료 이런 부분도 일단 미용 같은 경우는 저는 네일 아트를 할 수는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외적으로 꾸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기초적으로 뭐 기초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얼굴에 베이스 정도는 예의로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기초 베이스 화장품 같은 거 구매하는데, 기초도 요즘에 제가 쓰는 제품이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게 물가가 오르면서 원래는 3종 세트를 구매하면 한 인터넷에서 헤라 거 한 73,000원? 7만, 막 비싸봐야 78,000원? 이렇게 크림까지 3종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림없어요. 갑자기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이거 구매를 해야 되는데, 또 보면은 여기 미용 의료 한 달에 8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2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그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파킹 통장에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매주마다 꺼내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K뱅크에서 그 파킹 통장, 지금 현재로서는 입출금 통장 중에서 K뱅크의 그 파킹 통장이 금리가 제일 높아요. 2.3% 줄 거예요. 근데 뭐 그래 뭐 5만원씩 들면 사실 하루에 3원 주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얘는 목적이 있는 돈이니까 적은 돈이라도 파킹 통장에 나는 이자를 3원씩이라도 받겠다, 그런 의미로. 근데 뭐 생활 가전 같은 경우도 저는 생수도 사서 먹고요. 종이컵도 1000개씩 구매를 해서 일단 컵에다가 종이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종이컵은 양보가 안 되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샴푸 린스 구매 66,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샴푸 린스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송비 3,000원 빠지고 한 9개 63,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900ml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샴푸 4개, 린스 5개 해서 63,000원 구매를 했고, 얘는 작년 11월에 제가 그때도 무료 배송 개수를 꽉 채워가지고 그때는 7개였나봐요. 샴푸 3개, 린스 4개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이 정도 사면은 한 1년은 쓰는 거구나 해서 가격 이 정도면 괜찮지 싶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85만원을 제가 K뱅크에 자동차 그 관리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됐다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 얘도 파킹 통장에서 하루하루 이자를 조금씩 받고 있고, 이게 자동차 보험이 저는 12월 달에 갱신을 하고 자동차세 1월 달에 연납 신청을 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뒀고요. 사실은 이게 돈이 더 필요해요. 뭐 차 수리 비용이라던가 해서 조금 더 필요한 게 맞는데, 제가 현금 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8월달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모을 여유까지는 없었어요, 요번에. 네, 뭐 장거리를 갑자기 운전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 차 정비도 한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동차세랑 보험료 빼고도 여유 자금이 좀 더 있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소득 같은 부분 쓰면 되는 거고, 이제 리스트는 제가 이번 달에 사야 될 거 뭐 다 했고, 이제 병원 진료만 남았고,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사고 싶은 거다 하는 근데 원래는 제가 8월 달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이거를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막상 또 좀 큰 돈이 들어오니까 얘는 살려니까 또 돈이 아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뭐 해먹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뭐 간식 뭐 디저트 가게도 있고, 고깃집 배달 전문점도 있고, 뭐 빙수 가게도 있고, 뭐 배달료 안 들어가고 다 픽업해서 주문해서 먹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여름에 집에서 너무 밥 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이제 배민으로 픽업해서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와플 가게를 제가 막 하루에 2번씩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로플을 하루에 막 점심 때 먹고 저녁에 먹고, 그리고 여기 가게들이 다 전체적으로 새벽 막 2시, 3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주장창 먹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크로플은 너무 좋아하니까 하고, 이제 계란찜기 같은 경우는 계란을 한 판을 사면 다 먹기가 힘든데, 이제 계란을 한번 삶아 놓으면 아버지가 정말 순식간에 다 드시니까 빨리빨리 소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한 단미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받은 건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너무 예쁘게 제품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 세트로 사면 좋겠다 싶은데 막상 살라니까 고민이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에 꽂아놓은 거는 이게 한 장인데, 사실은 이게 계속 수시로 수정이 돼요. 제가 계속 만지고 계속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이런 예산 같은 거는 계속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막 보기만 해도 사실 숨이 막 턱턱 막히니까 잘 좀 현실을 피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제가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금 흐름표를 하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달력을 하나 더 쓰고 있는데요. 이건 개인정보라 제가 가렸어요. 네, 이제 이 달력에도 이제 지출이랑 이거를 비슷해요. 이게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항상 내가 이걸 보든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 항상 머릿속에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래는 이 달력에 제 이 정기 지출 자동 이체 날짜를 다 수기로 써놓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이 일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그래서 뭐 청약저축 나가는 날이나 뭐 유튜브 결제일, 뭐 핸드폰 요금 결제일, 뭐 보험 결제일, 뭐 이렇게 적금보험 결제일 뭐 다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도 뭐 계획에 뭐 제가 그 달에 사야 될 거,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다 수기로 적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현금생활 정보를 또 30대 1인 가구 정보를 또 특히나 찾아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현금이 안 돌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뭐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왔거나 그럴 때 급하게 찾아보시는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랬기 때문에. 카드 결제일 다가오면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비가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20대 분들이거나 이제 뭐 30대인데 주거비가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런 뭐 예산 짜는 거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짜는데도 사실 뭐 보통 내 나이 또래들이 보험을 얼마나 드는지도 몰랐고,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도 없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부터 자취를 시작했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제가 결정을 내리고 제가 손해를 보고, 이제 제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누가 뭐 책임져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제가 온전히 때려맞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뭐 정보 같은 거 서치하기도 편해지긴 했지만, 사실 평균적으로 30대 좀 중후반이다, 제 나이다 하면 다들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1인 가구의 정보를 서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부터 좀 정보를 공유하고자,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하고자 이제 처음에는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현금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워낙에 씀씀이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요. 근데 매달마다 이제 보험을 요번에 저도 하나를 정리를 하고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 핸드폰 요금제도 제가 원래는 멜론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뭐 OTT도 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빼고 이제 넷플릭스 하나랑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갈아타면서 멜론을 정리를 했고, 이제 그렇게 비슷비슷한 금액이긴 한데 조금씩 이제 줄이는 거죠. 뭐 포기를 못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가보자,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갑자기 통계청 가계부를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선택하거나 신청하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그 정해진 가구가 있대요. 그 가구에 방문을 와가지고 이거 해라, 가계부 써라, 쓰면 한 달에 뭐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얼마 줄게 이러면서 쓰라고 권유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나 그런 섬세한 사람 아니다, 못한다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담당자분이 아주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쓰게 됐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편의점을 무슨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이 그렇게 가는지 몰라. 시장도 일절 안 가. 다 편의점만 가. 그러니까 하고 배달을 진짜 이틀에 한 번씩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청 가계부를 한 보름 쓰면서 제가 배달을 거의 끊은 것 같아요. 거의 끊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30대 1인 가구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 거지? 이제 궁금해지고, 또 그러다 뭐 정보를 찾는데, 1인 가구는 진짜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막 감성하게 막 했어. 아가씨 같아. 근데 막 다 애기 엄마들이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짜기에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가계부 작성하는 것도 다 보고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이거 누가 봐도 1인 가구 예산이야. 보면은 시댁에서 친정에서 쌀 받아, 김치 받아, 뭐 고춧가루 받아, 다 받아와. 이제 저 같은 1인 가구는 택도 없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양가에서 받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 뭐 간혹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1인 가구 정보가 너무 없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댓글을 보고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게 분명히 필요한 정보기는 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제가 커뮤니티에 이 현금 흐름표를 엑셀 파일이랑 넘버스 파일이랑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미 시작을 하신 분들은 글쎄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을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제 요런 눈앞이 캄캄하신 분들은 좀 현금 흐름표를 좀 한번 써보시고, 한 2-3개월 정도? 이게 먼저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썼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고 카드값을 쳐내는 게 아마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겸사겸사 저의 예산도 공개하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목금토일 4일 남았거든요. 나머지 4일도 다들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성공적인 현금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 화이팅!